대한 유튜브 영상에 교권 사법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두 분의 현직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권 회복에 대한 문제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자리에 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 소개를 좀 각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고울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혜중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광주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극락초등학교 교사 백성동이고요. 현재 정교조 초등 서부지회장 맡고 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시고 와서 각 지역에서 또 혹은 서울에서 교권 문제로 방학 동안에도 매주 토요일 집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9월 2일 여의도에서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모이고 9월 4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우리 광주에서도 4천여 명의 교사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집회 분위기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장들을 두 분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일 여의도에 모인 집회 같은 경우는요. 7월 말부터 계속해서 자발적인 교사들의 모임으로 처음에는 이 서희초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학교 현장에서 이 무너진 교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초점이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누군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모였다 이렇게 검은 점이 모였고 9월 4일 이후에는 이제 검은 산, 검은 파도, 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기는 그 선생님들의 질서 정연한 뭐 바둑돌 비유를 하셨죠. 한국의 교사들의 매우 그 순식간에 질서 정연하게 자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서희초 교사의 뭐 추모 분위기에 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던 지역 교육감도 교육청 징계 운운한 시점에서는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제 징계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임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지해줘야 되지 않느냐. 선생님들을 지켜달라 교육감으로서 이제 피켓을 들고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까지 침묵을 지켰죠. 네. 광주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 서울이랑 경기 세종교육감 이미 입장을 발표한 상태였고 그래서 광주에서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지지라고 들으니까 좀 실망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추모 분위기와 교권에 대한 그간의 선생님들의 분노가 이제 표출되는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나 정부의 눈치를 좀 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뭐 명확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희초 교사 추모 분위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권의 추락으로부터 이제 발생을 했고 서희초 교사의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학부모 갑질인가요? 사실 서희초 교사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진상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교사 집회에서 구호중 진상 규명이 추모다. 맞습니다. 예, 교권 사법을 법률적으로 이제 통과는 했는데 여전히 진상 규명은 지금 미적거리고 미진한 상태에 있다는 거. 하나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부도덕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과정에서 그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걸로 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교장 교관들이?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죠.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장을 4년을 해봤는데 학부모 관계나 교사와 관계나 우리 교원들 간의 관계나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통받거나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건 관리자가 바로 잡아채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자가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연 학교의 관리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저는 그 당시에 학교장이나 교감, 관리자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같이 조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당연하죠. 네. 그 서희초 사건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의 확립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은 다음에 지난 9월 21일 날 교권 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기존의 교권 법률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무분별하게 선생님들에 대한
직위 해제라고 하나? 교사가 이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강화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률안과 저는 사실 차이라고 굳이 강조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가 이게 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번 교권사법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안 들어가 있고 아, 그럼 빠져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개정된 사법을 근거로 개정돼야 되는 거고 교육기본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의 그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한 것, 교사의 개인 번호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한 것,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장 책무 강화, 네. 그다음에 학부모의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 협조하고 존중해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당하지 않은 생활지도에 대한 이 구분이 모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근거로 이제 학교에서 생활지도 고시 학교에서 특례를 만들고 학교 규칙으로 이제 제정해라. 재밌는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하는 거를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감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과연 과거처럼 관료주의화 되지 않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고시가 툭 던져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조금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이제 학생 생활지도 이제 규정을 마련하고 그래서 몇 번 경고하고 교실이나 교실 밖으로 이제 학생들을 분리조치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도 학생을 남길 수도 있고 반성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제일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 만약에 수업 방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내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어디로 먼저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실로 보내야 되냐, 교감실로 보내야 되냐, 상담실로 보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그 아이를 맡을 것이냐 결국엔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선생님 한 명이 또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이를 분리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아이가 만약에 안 간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럼 학부모를 바로 불러야 된다. 근데 얘가 순순히 간다고 해요. 그럼 제가 손잡고 데려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와서 내려가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게 상상이 좀 분리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를 실제로 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크고 중요한 업무가 저희들한테 민감하게 던져지고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범주 안에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정책 연구를 하는 거이 교육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예산과 인력 지원인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강민정 의원이 교권사법 이제 통과되는 소위원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조 장관이 그 전에 학폭 생기부에 기재될 때도 계셨는데 그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은 다르다. 이제 그때처럼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법이 정해진다고 한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선생님들이 사실 원하는 건 지금 눈앞에서 교권 침해하고 있는 이 아이를 단지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벌 주는 것처럼 이 아이를 격리하는 걸 사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아이에게도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데리고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 정당한 책임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좀 사회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분리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진짜 예산과 인력이 투자돼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단방학 처분이 아니라 예산도 배정이 되고 인적 지원도 되고 근본적으로 교육의 시스템들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고 회장님이나 전교조에서 지금 교육청과 이런 그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내놓은 방안들 있잖아요. 굉장히 미흡하다. 보완할 게 너무 많다. 공동요구안을 발표를 했죠 최근에. 교권보호 TF를 광주에서 8월 4일 날 교원단체랑 직급별 대표들 이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교육감 직속으로 이제 이걸 챙기겠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8월 4일날 이후에는 발표가 이제 국장급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생기겠다고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전체 담당 TF의 전체 담당자가 이제 본청이 아니고 이제 정보원의 연구관님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딱 권한 있게 가닥도 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본청 정책팀 정책관 소속도 아니고 국장급도 아니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어디까지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나. 적어도 만약에 이제 누구든 할 수 있겠죠. 적임자라고 하면 사실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의지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의지를 실현하게 해주려면 사실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권한은 없고 책임만 큰 자리로 누군가에 맡겨놓은 것 같다. 그래서 회의에서 그거를 좀 제일 변경해 달라. 누가 믿겠냐. 근데 8월 4일부터 그 발표되는 날까지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어요. 아하. 그때 좀 약간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의견 더 들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물론 중간에 TF를 꾸리겠다고 하고 어떻게 꾸려졌다고 하는 내용 정도는 8월 말하고 9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단체들하고 이제 노조 대표들에서는 9월 4일 서희초 교사의 추모 분위기에서 이제는 2학기 개학을 했고, 선생님들도 언제까지 뭐 거리에 앉아가지고 목소리만 내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이제 슬픔의 시간에서 이제는 행정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때 합의되었던 교육감 직속의 그 기구가 제 역할을 하고 실효적인 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요청하자고 했는데, 그 모니터링의 차원으로 25일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노조의 대표나 교원단체의 대표 혹은 뭐 초등교장단에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남교사, 40대 여교사 뭐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은 사실 그런 조직이 없을 뿐더러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요소를 갖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자리 채우기 한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인 거였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로 협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회의 안건에 대해서 미리 공개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단체들의 대표들이 가서 긴 시간 아주 그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참 그 안타깝지만 서희초 교사 이후로도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 교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권 회복에 대한 두 분의 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해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단순히 이게 교육만 바꾼다고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요즘에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뭐 혐오나 배제, 이런 갈등, 또 무너져 있는 이런 공동체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저는 학교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급한 거는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학교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학교의 전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이제 2학기 개학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광주에서는 안 일어날까? 지금 광주에서 수십 개의 학급이 아동학대로 고발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35개 학급. 근데 그 정도 숫자면은 적지 않은 숫자고, 그 35명 안에는 사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고, 또 그 학교 학생으로 전체로 치자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이런 계속되는 슬픔이 이제 서희초 이후에도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무력감인데, 지금까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선생님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좀 깨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강물이 좀 거꾸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서희초 이전과 이후의 교직 문화가 완벽히 변했다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끔 다시 하려면 정말 상상보다 더욱 큰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교육청과 또 학교 단위에서 어떻게 교권이 확립되는 제도와 시스템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두 분 모셔서 더 이야기를 앞으로 또 듣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육계의 발전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선생님들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